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 AI 칩의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중국 기업으로부터 대량 주문을 받아온 엔비디아는 수조 원의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9일 미국 정부로부터 H20 칩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또 14일에는 이 규제가 무기한 적용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H20 칩이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거나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첨단 산업으로 인해서 안보가 위협받는 중요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H20 칩은 연상 능력은 낮지만 고속 메모리 및 기타 칩과의 연결성이 뛰어나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칩은 미국의 안보를 이유로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규제해서 오는 가운데 그동안 중국에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고급 사양 AI 칩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엘보다 성능은 10분의 1 정도 낮지만 블랙엘에서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장착돼서 일부 성능이 개선됐습니다. 특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지난 1월 저가형 우수 AI 모델을 선보이면서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H20은 딥시크가 AI 모델 학습에 사용한 칩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수출 제한 조치로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1분기 2월부터 4월까지 해서 약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8,56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고와 구매 약정, 관련 충당금 등에 따른 비용입니다. 앞서 정보통신기술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중국의 기술 대기업들은 올해 1월에서 3월 H20 칩을 무려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8천억 원 이상 주문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분기보다 40% 웃도는 규모로 H20 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코앞두고 주문이 급증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수조 원대의 비용 발생은 이 같은 막대한 주문량을 사실상 공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는 22년 10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칩 제조업체들의 중국 수출을 처음으로 제한하는 데 이어서 그 대상과 국가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H20은 엔비디아가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 방침에 따라서 성능을 낮춘 중국 수출용 AI 반도체인데요. 미국 정부는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군사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로 지난 2022년부터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계속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H20과 H800과 같은 중국 수출용 저성능 칩만으로도 충분한 성능을 구현하면서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력 저성능 AI 칩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야를 막론하고 확산됐었습니다. 특히 H20은 출원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만큼 수출 통제를 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이 커졌습니다. 이에 이날 뉴욕 증시 정유장에서 1.3% 상승했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6.3% 폭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미국 공영방송 NPR은 지난 9일 익명의 두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난주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인 마로라고에서 열린 만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H20의 중국 수출을 막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엔비디아는 TSMC와 폭스콘 등 대만 기업과 손잡고 향후 4년간 최대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1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미국에서 AI 하드웨어를 생산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나 H20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는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마로라고의 만찬에서 참석한 이후 황 CEO가 이 만찬에서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약속한 뒤에 방침이 변경됐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14일 미국에서 슈퍼컴퓨터를 생산하는 등 향후 4년간 파트너사들과 최대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엔비디아의 미국, 대만, 싱가포르에 이어서 네 번째로 큰 시장으로
지난해 중국 매출은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원에 달했는데 전체 매출의 13%를 차지합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또 엔비디아에 대한 정책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애프터장에서 주가가 폭락한 후 하락장의 상황이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 문제와 관련해서 공은 중국 코트에 있다며 중국은 우리와 협상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큰 것을 제외하고 중국과 다른 나라 간의 차이는 없다라고 말했다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다른 나라처럼 우리가 가진 것, 미국 소비자를 원하며 다른 식으로 말하면 그들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레빗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거래를 위해서 대중국 관세를 줄여줄 수 있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 이 성명을 읽은 뒤에 우리는 중국과의 거래에 열려 있으며 중국과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중국 이외의 국가와 관세 등 무역 협상 상황을 묻는 말에는 70여 개국이 미국과 접촉했다는 점을 재언급하면서 15개 이상의 제안이 테이블 위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일부 협상에 대해서 매우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자동차 관련 추가적인 관세 조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당장 발표할 것이 없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포인트는 그가 협상과 대화에 유연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촉박한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농민에 대한 지원책과 관련해서 구제안이 검토되는 중이라면서 노무부 장관이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감세안을 위해 법인세를 올리는 것을 지지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 등이 신발이나 휴대전화의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담긴 인공지능 AI 생성 동영상 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동영상을 봤다고 답했는데요. 그러면서 누가 동영상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누가 됐든 미국 노동자 및 미국 노동력의 잠재력을 보지 못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노동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음 시간 기준으로 장 시작한 지 30분 정도 됐는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모두 1% 이상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성공투자 파이팅!